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김진호입니다. 해마다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해 발표하는데요. 올해는 변동불거가 뽑혔습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인데요. AI다, 디지털이다 해서 급변하는 세상의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고 있으면서 자신들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을 탈 수 없는 세대들인데요. 지역의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서울로 떠난 청년들은 소득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역에 남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소득이 높고 안정된 일자리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부산 같은 곳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청년들이 끌리는 기업, 이른바 청끌 기업을 선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서 좋고 기업들은 좋은 노동력을 구할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를 노릴 수 있는 정책인데요. 청년들에게 매력 있는 지역, 더 젊어지는 지역을 위해서 이런 정책적 대안들이 많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안단이 극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11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김 양식장 사업 면허 문제로 거문도 수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여수 거문도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라고 하던데 어떤 소식이죠? 네, 거문도 수협이 김 양식장 사업 면허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양식장 허가를 담당했던 여수시 간부 공무원이 퇴임 직후 수협에 재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인데요. 네. 거문도 삼치끌락시 어선협회 회원들은 김 양식장 비리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문제 해결 시한을 이달 말로 못 박았는데요. 이번 사태는 김 양식장 사업권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김이 아시다시피 K푸드의 중심에 있는 검은 반도체로 불릴 만큼 고소득 품목으로 떠오르자 고흥 완도 어민들이 여수시 경계 수역 내에서 불법 양식을 벌이는 일이 잇따랐었거든요. 그래서 여수시와 전남도 거문도 수협은 지난 2023년 해당 수역을 합법 양식장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불법 양식을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터진 걸까요? 네, 여수시는 지난해 4월 전남도의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거문도 삼치끌 낚시 어선협회 회원들은 해당 수역은 어민들의 조업구역이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네. 당시 여수시 어업 생산 과장으로 있던 A씨는 어민들이 반대하면 김 양식 면허를 줄 수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후 전남도는 지난해 8월 493헥타르 규모의 어장 개발 계획을 승인을 했고요. 10월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자 여수시 수산조정위원회가 11월에 개최가 됐고 결국 지난해 12월 여수시는 해당 면허를 거문도 수협에 부여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민들은 거문도 수협이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단 나흘간 공고에서 김 양식장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누가 위탁을 할 거냐 하는데 딱 3일밖에 공고를 안 냈거든요. 그것도 12월 27일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네네. 금요일에서 주말을 제외하면 공고를 준비할 기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민들은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해경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요. 이렇게 주말을 낀 공고 기간을 고려하면 사전 조율이 없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거문도 수협이 특정 업체와 짬짬이를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거문도 수협 측은 어떤 입장이죠? 네, 거문도 수협 측은 이미 3월부터 김 양식 추진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공공위원 했었고 세계 업체가 경쟁을 했는데 선정 과정도 절차대로 이루어졌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불씨를 키운 건 같은 해 연말 퇴직한 간부 공무원 A씨의 재취업입니다.
여수시청에서 김양식장 면허 승인 실무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지난 4월 거문도 수협으로 자리를 옮기자 퇴직 후 1년도 되지 않아 면허권자 기관으로 이동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어민들은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2차례 게시를 했고 협회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A씨는 민원이 많아 조율을 해보라고 말한 것 외엔 관여한 사실이 없다. 면허는 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이고 수협 내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차기 거문도 수협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합장은 지난 2023년 선거에서 불과 6표 차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낙선한 후보는 끌락시 어선협회 회장의 친형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양식장 허가 논란이 선거 지형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 얘기도 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의 한 갯벌에서 철창에 갇힌 채 익사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는데 30대 남성의 소행으로 드러났죠?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포획틀을 이용해 길고양이를 잡은 뒤 철장에 갇힌 고양이를 갯벌에 던지는 방식으로 총 4마리를 익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피딩 없는 청정 동네 조성이다.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피딩이라는 게 보통 먹이 준다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아무튼 이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서 지난 9월 이의제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 재판이 열렸는데 이 남성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죽일 의도가 아니라 단순한 이주 방사였다. 그런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동물단체에 의해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죽은 고양이 중 한 마리는 포획용 틀에 갇힌 채 통조림과 함께 발견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물단체는 누군가 배고픈 고양이를 먹이로 유인한 뒤에 포획 틀에 가둔 후 밀물때 익사를 하게 갯벌에 둔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네. 이후 또 인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자 여러 고양이가 동일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긴급 고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30대 남성이 체포가 된 거죠. 네네. 경찰과 검찰은 이 남성이 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포획했다고 판단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나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거든요. 이 남성처럼 허가 면허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생후 4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부부가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 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겼는데요.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쯤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직전 일주일 정도 한 19차례에 걸쳐서 학대 방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네. B씨는 아내에 대한 경찰 수사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했는데 보안 수사를 통해서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해서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을 했는데요. 네. 검찰은 주거지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홈캠 영상 4,800개 분석과 피해 아동의 의무 기록 확인 등을 통해서 친모가 범행 당일 아들을 18분간 무차별로 폭행한 사실 등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송유라 아나운서 대신 라디오 전망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투데이 뉴스에서만 보시던 분이 옆에 있으니까 떨리는데요. 아, 그러실까요? 제가 더 떨립니다. 네,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 지역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현상에 대해서 좀 취재하셨죠? 네, 맞습니다. 최근 데이터처에서 그 청년이 지역에서 이동을 했을 때 네. 뭐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통계를 분석한 것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도 조금 궁금하다 보니까 이 통계를 좀 더 깊게 보게 됐고 사람들이 이제 주로 흔히 얘기하는 게 뭐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된다. 뭐 서울에서 일해야 된다. 뭐 이렇게들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사실 저도 이제 고3 수능 끝나고 나서 대학교는 무조건 서울로 가고 싶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어필을 했지만 그래요. 네, 근데 서울 가지는 못했지만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왜 가려고 하는지 실제로 이동을 했을 때 소득 수준은 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 통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이 지금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조사한 것은 소득이 있는 청년에 대한 조사고요. 네. 이 청년이라는 거는 15세부터 39세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기준은 2022년과 2023년도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국민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19만 명. 근데 그중에 청년이 13만 명. 네. 오. 그러니까 확률로 보자면 10명 중에 7명이 청년이었다. 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러면 너네가 이제 수도권으로 이동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달라졌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비수도권에 있을 때 2022년도죠. 비수도권에 있을 때는 그 평균 소득이 2,40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2023년도에 수도권으로 갔더니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오. 그러니까- 600만 원이 올랐네요. 그렇죠. 음. 평균 22.8%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서남권이라고 해가지고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그 소득 증가율이 조금 더 컸거든요. 한 네? 28%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남권에서 일을 했을 때는 2,200만 원 받았다면 수도권으로 옮겼더니 한 2,900만 원, 700만 원 정도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임금 상승이 있다 보니까 서울로 가는 청년들의 비중이 높네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서울 갈래, 지방 갈래 묻는 거 자체가 이제 무의미했다라고 이 통계에서는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뭐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비수도권에 남아 있을 때 평균 소득은 얼마나 올랐나 했을 때 12%. 아. 수도권에 남아 있을 때는 한 11% 정도 늘었고 네.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으로 그렇죠. 오는 케이스도 있을 거 네네네. 아니에요. 김진우 아나운서처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왔으니까요. 네. 그랬을 때 비교를 했더니 7.6% 제일 소득 상승률이 제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갔을 때 평균 소득이 제일 많이 컸고 그 다음 제일 낮은 경우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왔을 때. 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갈래 지방 갈래 묻는 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서울 가니까 이제 소득이 진짜 증가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죠. 네. 그럼 그렇게 소득이 증가한 게 실질 소득의 증가일까요? 아니면 뭐 단순히 그냥 급여 액수가 증가했을 뿐 뭐 삶의 질은 좀 비슷하다고 볼까요? 이 통계에서는 단순히 이제 소득 가지고만 비교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뭐 소득뿐만이 아니라 네. 뭐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 음. 옮기는 데에는 그래서 제가 순천대학교를 가서 그 이제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네. 근데 좀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물론 지방에 남아있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네. 수도권으로 이제 진로를 희망한다,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왜 물어보니 네네. 인프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확실히 네, 수도권에 물론 소득도 있지만 그 급여의 문제도 있지만 인프라 자체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방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이 훨씬 낫고 또 사람도 많고 그만큼 유능한 인재도 많으니까 그런 곳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또 제가 근데 다른 통계를 또 보니까 지방에 계속 남은 청년들의 평균 소득이 오히려 서울로 간 청년보다 높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증가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네. 정말 액수로 비교를 하자면 지방을 안 떠나는 청년도 있어요. 네네. 그 지방을 안 떠나는 청년은 뭐냐면 이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소득이 괜찮을 때는 지방을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그 지방에 계속 머문 사람들 있잖아요. 네. 2022년과 3년도에 그때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소득은 3,200만 원이에요. 근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갔을 때가 3천만 원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3천만 원 이상이었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갔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였고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도 자기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소득이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굳이 수도권으로 안 간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데이터처에서 분석한 게 뭐냐면 결국에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도 있어야 된다. 아, 그런 일자리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게 그 결론이었습니다. 네. 양질의 일자리가 물론 필요하지만 또 그것과는 별개로 또 뭐 걸림돌이 있을까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 일단 여기서 또 분석한 게 뭐냐면 저희가 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지만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런 것들도 네. 중앙에서 이제 정부에서 배분을 하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에 나눠주기보다는 거점 도시를 육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한 지역에 대해서 좀 거점 도시를 육성을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많은 곳에 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좀 집중할 집중해서. 필요가 있다. 한 도시를 거점 도시로 키울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정부가 거점 도시 육성을 좀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좀 해결책이다라고 보시고 계신 거죠? 네, 그 국가데이터처에서도 통계를 냈을 때 네. 이런 청년들의 소득 이제 변화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방안에도 이거를 자료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국가데이터처에 들어가면 이 통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취재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리호가 또 성공했었잖아요. 저희가 발사. 맞습니다. 아, 감격스러웠는데 이미 또 발사장이 지금 있는데 정부가 이 우주센터를 또 짓겠다고 했어요. 이거 왜 짓겠다고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 고흥 나로 우주센터가 있잖아요. 네. 국내에서 유일한 발사장이거든요. 그렇죠. 로켓과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발사장인데 네. 이 발사장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의 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4차 발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발사를 한 케이스잖아요. 네네. 전반적인 과정을 네. 이제 그 민간한테 넘기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네. 좀 더 많은 민간 발사장, 그러니까 민간 발사가 이루어지려면 더 발사장이 하나는 더 있어야 된다는 된다. 거죠. 이미 지금 고흥 같은 경우에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많은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좀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다른 발사장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난 8월에 이 국정과제에 제2 우주센터를 짓는 게 포함이 됐습니다. 네. 우주센터 그러면 이 우주센터 어디로 갈지 좀 정해졌을까요?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용역을 10월부터 들어갔거든요. 네. 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유력한 후보지로 제2 우주센터를 어디다 지을 것이냐 하는 후보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고흥과 제주입니다. 아, 고흥과 제주. 나로 우주센터를 지을 때도 제주와 고흥이 유력했거든요. 네. 두 번째 우주센터도 마찬가지로 고흥과 제주를 염두에 두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뭐 이르면 한 상반기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고흥이 좀 제주도보다 네. 더 나은 결정적인 뭐 이유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고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본인들은 이미 나로 우주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미 인프라도 있고 그다음에 경험도 있다는 거죠. 7번 발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 7번 발사를 하는 동안에 고흥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거는 경험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고흥에서 지금 조성 중인 게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도 있고 뭐 이제 민간 전용 발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라는 것들을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흥은 이 우주 관련 산업들이 집적화한 곳이다.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지역으로 짓는 거면 비용 절감, 비용이 더 많이 들 거고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왕 다 모든 인프라가 있는 고흥에 제2 발사장을 짓는 게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면에서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제주도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고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우주 발사체를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고흥은 도로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배를 타야 돼요. 되게 그 발사체를 이동하는데 엄청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되게 예민한 아이인데 네네. 이거를 해상으로 옮길 경우에는 더 부담이 크다는 거죠. 위험 부담이 더 육로가 크다는 아니라.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제2우주센터가 만약에 이제 고흥에 들어오게 되면 지역 경제나 뭐 생활이 좀 달라지겠죠? 확실히.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안 그래도 뭐 사실 발사체를 쏠 때만 해도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고흥에 가고 또 이제 고흥이라는 지역을 또 알리게 되고 거기에 이 관련 산업들이 들어오면 또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고흥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인구가 늘어나면 다행히 지역 경제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발사장이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그 교통 인프라들도 또 갖춰지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미 뭐 국도 15호선이 이제 확장된다. 이거 국비 확보를 했다. 그래서 2030년이면 도로가 확장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우주선 철도라든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인프라들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럼 지역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이 최종 결과가 이제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예측이 되고 네.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결과를 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취재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씨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신은 뭐하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시에서 오셨습니다. 김희신, 이영민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또 산타들이 네. 일찍 오셨네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또 우리 산타 다섯님께서 네. 선물도 가지고 오셨네요. 어, 진짜요? 오늘 또 특별 출연해주신. 야,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보여드려야지. 제가 얼굴 소중하게 네.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네. 좋아하는 캐릭터였는데. 근데 네.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네, 제가 또 선물하면 파란색을 홍보 좋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이렇게 꾸미고 오신 걸 보니까 정말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다. 네, 내년이 맞아요. 성큼 다가왔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 내년에도 이제 선박람회도 그만큼 빨리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구매 약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 얼마 정도나 됐을까요? 아, 사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입장권 구매가 잘 될까 걱정도 참 많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여수 시민들과 또 지역 유관기관에서 힘을 많이 보태주셨어요. 사실 오늘 오전에도 여수 지역 그 수협과 수산단체, 수산물 가공업체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 약정을 했고요. 네. 오늘 오후에는 또 여수시 체육회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입장권 구매 약정을 그랬군요. 체결했습니다. 야. 또 이에 앞서서 지난 화요일에는 순천시와 광양시가 각각 1억 원 규모의 입장권 사전 구매를 약속했고요. 이 외에도 지금까지 뭐 농업인 학습단체나 이통장 연합회, 또 주민자치협의회, 농후회 이런 지역단체에서 정말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한 10억 조금 넘는 오. 수준으로 네. 구매 약정이 됐습니다. 건설협회에서도 했죠. 아, 맞아요. 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가 업무를 전남도. 아, 네. 그렇군요. 네, 덕분에 잘 네. 됐습니다. 이게 확실히 올해 뭐 사면 좋은 건가요? 그렇죠. 아, 네. 지금 올해까지 하면 4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야 제일 싸다. 뭐 네, 이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0원이니까 얼마죠? 네, 9,000원에 살 수 성인 있는 기준 거죠? 15,000원인데 네. 40% 할인해서 9,000원에 9,000원? 살 수 네. 있는 마지막 네. 찬스입니다. 네. 열심히 놓치지 12월입니다. 마시고요. 네. 또 연말에 모임도 많잖아요. 입장권 단체 구매할 계획 있으면 네네. 빨리빨리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빨리빨리 사서 좋다고 하니까 좀 더 빨리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또 여수 선박람회 마스코트 다섬이가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었다고 오, 이야기를 네. 하셨었는데 맞습니다. 동시에 이제 여수시 마스코트도 또 정해졌다고요. 아, 네. 저희 예전 마스코트 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군이 국희라고 아. 약간 아마 그 존재감이 좀 없어가지고 들어는 봤습니다. 네. 이번에 마스코트 리뉴얼을 했는데 네네네. 네. 그때 이제
처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리뉴얼한다고 이렇게 투표해 주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그 확정되고 이름도 정해졌습니다. 뭐죠? 이름이 장군이와 오동이. 네, 장군이와 오동이. 오동이. 장군이가 약간 거북이처럼 그렇죠. 생긴 이제 친구들. 캐릭터 자체가 예전에 군입국기도 이제 우리 거북이를 형성화해서 이제 귀엽게 어린이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귀엽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네네. 이제 좀 개발을 했고. 그리고 장군이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그 모습도 좀 연관을 시켜서 연상시키게. 그런 네. 모습 투구 네, 맞아요. 이순신 투구도- 장군의 투구가 씌어져 있고 그리고 또 오동이 또, 같은 경우는 오동도 동백꽃의 형상을 추가해서 캐릭터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귀여울 것 같은데. 귀엽습니다. 뭐 이거 말고 또 탈락한 이름 후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상 네. 깊게 남은 게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투표를 했지만 이 공모에 접수된 게 한 1000건이 넘죠? 넘더라고요. 네, 와. 1000건이 참 넘는 많은 중에서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좋은 이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떤 뭐 게 있죠? 여랑이, 수랑이 뭐 이렇게 저도 여랑이, 여수를 수랑이도 좀 아, 많이 여랑이, 여랑이, 수랑이. 또 여수해서 맞아요. 또 여루, 수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루 수아. 부루는 거북선에 다랑 로자를 써서 또 아는 여수의 맑을 아자를 써서 여수의 네네. 바다가 아름답다 뭐 이런 의미. 또 뭐 네. 여리, 수리, 또 해랑이, 여랑이, 뭐 수호, 동이, 해울, 여울 예쁜 아, 이름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1000건이 넘는 접수가 또 왔었고 맞아요. 네. 네. 우리가 또 전문가 심사하고 또 네. 시민 선호도 조사 그리고 또 부서 평가해서 어렵게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네. 정했습니다. 맞아요. 귀하게 네. 탄생한 캐릭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생생한 경쟁을 뚫고 네. 탄생한 캐릭터인 만큼 네. 좀 굿즈라든지 뭐 이모티콘 어, 활용을 맞아요. 해서 좀 네. 활약을 할 예정이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이제 이모티콘을 이제 올해 안에 연말 제 생각에는 성탄절 전후가 되지 않을까 네네네. 하는 생각인데 그때쯤 아마 배포를 할 겁니다. 이모티콘. 네. 좋습니다. 많은 활약을 좀 바라고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수시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인데 여수시만 선정된 건가요? 먼저 이제 축하할 그렇죠. 축하드릴 축하하니까 일이죠. 우리가 네. 한번 축하 박수 한번 축하하면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12월에는 네네. 많이 축하를 받고 축하를 네. 해줘야 되죠. 네, 맞아요. 저희가 실은 이번에 저희가 2차로 이제 선정이 된 건데 지난 1차 때 저희가 탈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꼼꼼히 준비를 해서 네네. 다시 2차에 이제 선정이 된 건데 좀 이번에도 쟁쟁했죠. 한 네. 7개 도시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부산, 인천, 양양 등 전국에서 경쟁하는 이제 도시들과 네. 경쟁한 끝에 우리가 이번에 해수부의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하셨을까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1차 때 떨어지고 나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좀 더 우리가 뭐가 부족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분석을 해서 네네. 준비를 또 했었고 그리고 또 지난달에 우리 무술목 관광단지가 승인되면서 네네. 이 민간 투자 조건이 좀 확실하게 충족된 것도 아마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또 네. 여수시와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기관들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 사업 이게 또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해드리자면 네네.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란 해양 레저와 관광이 결합된 신개념 도시 또 지역 특색을 살린 대규모 해양 관광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 뭐가 생기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박람회장에서 무술목 일원이 주 사업 지구라고 볼 수 있어요. 무술목에서 경도해역, 또 돌산 우두지역, 여수세계 박람회장까지. 네. 그리고 총 사업비는 뭐 1조가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진짜요? 합니다. 국비, 지방비, 또 민간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민간 투자와 연계한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숙박시설, 또 운동 체육시설, 휴양시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또 어떤 관광 레저 시설들이 좀 들어올까요?
일단 무술목 쪽에는 아쿠아 마린파크라고 복합 네. 해양관광 체험관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바다숲 조각공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네. 무술목과 경도 해역에는 플로팅 웰니스 파크라고 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죠. 오. 그냥 바다 위에서 네. 힐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수상 택시 마리나를 통해서 또 플로팅 다이닝도 할 수 있고 해상 플로우 라이더 또 바다 하늘멍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플로팅 웰니스 파크가 조성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네. 약간 좀 힙한 느낌이 네, 들어서 맞아요. MZ 세대들이 좀 네, 좋아할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네. 경도 쪽에는 복합 크루즈 환승센터, 그래서 마리나나 요트, 유람선 선착장, 또 수상택시 마리나가 생길 거고요. 네. 또 돌산 우두 지역은 또 해양 미식 부문으로 해서 오션 푸드 스트리트 터미널, 유람선 선착장 쪽에 아마 먹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박람회장에는요, 저도 그 박람회장에서 일하면서 현수막이 여러 곳에 걸려 있는데 네. 스마트 해양 레저 지원 센터라는 해양 레저 체험 지원을 하는 전문 인력도 양성하는 그런 게 생깁니다. 계획이 엄청 좋은데 네. 좀 걱정도 되죠? 어떤 걱정이 아, 되세요? 이게 정말 기본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을 잘 세워서 영역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또 힘을 모아서 또 그 우리 여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들어서고 또 조성이 되면 네. 지역 경제에 오, 활력이 맞아요. 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저희가 내년 또 선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또 어쩌면 이 프로젝트가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또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와 또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요즘 K 관광 또 K 푸드 뭐 K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맞아요. 이게 또 우리 K 바다 네. 우리 여수에 있잖아요. K 맞아요. 해양 관광 우리 K 관광의 어떤 또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또 사실은 좀 교통적으로도 죄송합니다. 체증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오늘 뭐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지만 연말 분위기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월에 월급을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말 정산이 있죠. 1년 내내 또 절세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잘못 낸 세금이 있나 하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좀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무료 세무 상담을 하고 있다고요. 아, 네. 우리가 이제 꼭 12월 이 아니더라도 이제 연말이 아니더라도 항상 세금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2월 달 고민만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이제 마을 세무사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마을 세무사. 네, 마을 세무사. 예, 마을 세무사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마을 동네마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세무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가서 상담도 하고 문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명단이 있거든요. 세무사님.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연락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세무 상담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고민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을 세무사 제도가 또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뭐 연락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 이름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연락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무슨 세금 걱정이 있을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의외로 있더라고요. 집 사고 팔고 또 뭔가를 받게 되고 했을 때 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전화 한 통해서 상담 받으시면 훨씬 더 좀 약간 클리어하게 좀 뭔가 좀 보이더라고. 구체적으로 뭐 이분들을 좀 뭐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마을 세무사는 따로 이렇게 기간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요. 또 수시로 그 사무실에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이 가능하고요. 미리 전화를 해서 연락하고 가시면 됩니다. 또 시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출장을 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한 사례를 보니까 시민체육대회 때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이 시민들 모였을 때 상담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무료로 또 근데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이제 법률 상담은 아까 세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법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시청 옆에 민원실 옆에 아. 상담실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오셔서 1시 40분까지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상담은 우리가 변호사분이 총 저희가 5분과 또 법무사분도 5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당번을 정해서 이제 한 분씩, 그러니까 변호사 한 분, 법무사 한 분이 이제 출장을 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 네. 할 수 있다. 그 세무사 제도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그건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 법률 상담만 2시부터 4시까지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입니다. 네. 네. 이 무료 법률 세무 상담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미리 뭐 예약을 좀 해야 하나요? 우선 무료 법률 상담 같은 경우는 당일 현장 접수입니다. 아. 당일 2시부터 오픈이 되니까 네네. 1시 40분 가셔서 현장 접수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또 마을 세무사 같은 경우는 전화로 미리 상담하시면 됩니다. 전화나 또 현장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전에는 우리 법률 상담 같은 경우에 전화로 미리 또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네. 왜 미리 이렇게 예약을 안 받느냐 그랬더니 이제 조금 더 열린 공간으로 해주고 전화 예약을 받아놨는데 다른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그걸 모르고 또 오신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막상 현장에 왔는데 맞아요. 예약자가 너무 많아서 못 받아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러기도 있어서 현장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충분히 또 이렇게 시간 조절해서 상담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뭐 이렇게 뭐 형사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가사 사건 그것도 많고요. 채권 채무 뭐 팀장님도 한번 받아 보셨어요? 저는 세무상담 한번 받아봤어요. 법률 상담을 안 받아보신 게 다행이죠. 네. 머리 아픈 일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받아봤어요. 자, 좀 마지막으로 이제 뭐 향일암에서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맞아요. 우리 또 연말이니까 또 연말에 또 내년 새해를 맞이할 때 일출은 여수에서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벌써 또 우리 향일암 일출제 시기가 됐네요. 네. 잘 준비가 돼 가고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 축제팀에서 항상 매년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잘 준비가 되고 있고, 뭐 전날 밤 제 종을 타종하는 행사부터 해서 12월 31일 저녁부터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다음 달 아침 1월 1일 또 6시부터 일출제 행사가 아마 진행이 됩니다. 또 마을별로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은 여수는 또 분산 일출제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이렇게 그 동별로 또 지역별로 또 일출제를 또 하거든요. 일출 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수에. 뭐 만성리에서도 많이 보고 오동도도 있고. 저는 소요투장 거기 많이 가죠. 두 분 잘 다니셨는데 저는 작년에 이제 여수에 이제 내려와서 일출을 처음 여수에서 보고 싶었는데 그때 뉴스 근무가 있어서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꼭 제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출을 보고 뭐 뉴스를 하긴 해서 향일암이라든지 아까 어디가 좋다고 하셨죠? 사실 정말 베스트는 향일암인 것 같아요. 향일암이 제일 좋다. 망망대해에 딱 떠오르는 태양이 감동적이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떠오르는 것도 저는 참 좋았었거든요. 검은 모래 해변. 거기서 이제 오동도 쪽에서 이렇게 오동도는 아니고 만성리 해변 쪽에서 만성리 해변 쪽에서 보는 게 제일 좋다. 그쪽에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지만 오늘 좀 전해드린 소식들이 좀 따뜻하고 어떻게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처럼 좀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신, 이영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다니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다니 극장 헐쑥. 컨디션이 좋구만 오늘. 나 오늘도 이거 1만 보 각이다. 이샤. 아이고야. 내 꼬리뼈. 뭐야 이 쇳덩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뭐야?
아이고 떡배 영가. 아이고 운동한다 그러더만 저기서 뭐 하고 한 건데. 아이고 왜 건가? 어디다 박아 불었어? 여기 그 내 엉덩이 그 잘 붙어 있는 거 지금 흠이 그 여기 턱하고 부딪혀 버리네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이것이 뭐시오? 아이고 그 요트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요 큰 크레인 아니요? 저거 엊그제부터 운영 중지라더만 이거 갑자기 문 딱 닫아붙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전점검을 하는 거요 마는 거요? 여기 크레인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운영 중지 중이세요. 나는 운동하다가 부딪혔을 뿐이요 사용한 게 아니라. 근데 자네는 누구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 저는 요트 크레인 시설 담당 주무관입니다. 이 크레인은요 안전점검 미 실시로 운영 중지 중입니다. 위험하니까 이곳으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뭐요? 가만, 저 안전점검을 안 해갖고 운영 중지 중이라고? 안전점검을 언제 했는데? 그게 10년간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아이고 그것이 말이 돼요. 저리 무거운 요트를 들었다 놨다 하는 기계인데 그 사고 나면 어쩌려고 안전점검을 안 한대. 점검 대상인지 몰랐습니다. 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지난 10월에 다른 부서가 현장 점검 나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뭐죠? 1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안전점검 대상인지도 모르고 크레인 운영하고는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단 말이야? 그거 안 했다고 그 운영중지 먹어버렸고? 아니 그 점검을 안 한 것을 10년 만에 알았으면 바로 점검을 해뿌려야지. 왜 갑자기 문을 닫아뿌려요? 그게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예산이 나오면 점검 용역을 진행하고요.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일단 멈춰야 되는. 크레인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저기는 요트들은 어찌 올리고 어찌 내리고 한다요? 운영 중지도 급하게 한 것 같구만. 평소에 4-5건 정도 이용하는데요. 지금은 비수기라서 12월이잖아요. 그래서 빵건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헐 참나. 아니 그 요트 수리하려는 업체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년까지는 그 손가락을 빨고 있으라고. 뭔 놈의 행정이 일한데 담당자가 업무가 뭔지 크레인이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이고 그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어메 그거 본게 이거 지금까지 요트 올리고 내리고 한 게 전부 운으로 버틴 거요? 아마 그러면 이 크레인은 안전 점검을 안 해갖고 위험하다고 문을 닫은 것이요? 아니면은 점검을 해야 함께 일단 닫아놓은 것이요? 그게 애매하게 둘 다? 듣자 한게 참말로 기가 차분해. 위험한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 대상인지도 몰랐으면서 점검 예산은 내년이고 운영은 중지에 불고 그 피해는 업체들이 고스란히 보고 예산 편성은 됐으니까 뭐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요. 나가 본게 이 크레인이 움직이기 전에 행정이 먼저 점검을 받아야겠네. 행정이. 저희도 죄송합니다. 내년엔 제대로 점검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엔 아이고 안전은 오늘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요. 요 크레인으로 말하자면 해양 레저의 딱 핵심이다 이 말이지. 여수는 요즘에 그 레저 관광요 했었지만 어째 영 부실한 느낌이요. 정말. 그리고 여기가 그냥 웬만한 곳이요. 그 실습 나온 정훈 학생 마음 아프게 천사대 뿔고 안전 제발 안전 요렇게 노래를 부르는 곳 아니요. 맨날 잘해볼랍니다 홍보하는 거하고 현장하고는 겁나게 따로 국밥 같지 않소? 안전에 대한 생각도 장치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하나도. 그게 어째 행정이 일하면 안 된다께. 행정 전체를 점검해야 쓰겠어 정말. 몰랐던 행정이 더 위험하네. 아이고 엄마야 떡배 영감 엉덩이가 텅텅 부어갖고 3개가 떼뿌렸네. 얼른 병원부터 가세. 아이고 나 크레인 덕분에 나가 먼저 안전점검 당했네.
우리 국민들은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 등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었더니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답변이 47%에 육박했고요. 퇴보했다는 답변은 27%로 나타났습니다. 진상규명과 사회통합에 대해서는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요. 사회통합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2%로 조사됐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8.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저녁 순천법원 앞에서는 탄핵 1주년을 돌아보는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순천시민 촛불문화제인데요.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나누는 시간입니다. 문화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 저녁 7시 순천법원 앞에서 순천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촛불문화제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진행 김진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